오늘은 2월 24일 오전 8시고요. 그 기고문 249페이지 우리 두꺼운 책에 있는 내용 하고 있고, 이거는 박사님이 아세아 침구 학회 발표 예정 논문이라고 쓰셨고, 아세아 침구 학회면 아마 박사님이 그 1965년에 발표하셨던 그거 얘기하시는 걸 거야. 그래서 예정 논문에 대한 설명을, 이게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약간 구어로 돼 있지. 네. 그래서 일종의 매뉴스크립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65년 논문은 74년 65, 74 그렇지. 74년 논문을 우리가 한번 쭉 읽었지. 그보다 열해 전에 나온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을 역행해서 가고 있는 거야. 74년 논문에는 2단계 처방까지 등장하고, 65년 논문에는 2단계 처방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65년 논문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그리고 현재 임상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서 현재는 활용하지 않거나 이미 발전돼서 이제 개념이 달라져 있는 개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65년 논문을 다 읽으려고 내가 고민을 하고 나는 일독을 다 해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가져가는 게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현재 레벨로서 들고, 나도 내가 이거를 충실하게 강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만 좀 하면 좋겠고. 자, 45페이지 한번 펴볼래? 이 책의 45페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 A Study of Constitutional Acupuncture, 그래서 도원권 그 나오지, 그지? 거기 보면은 경희 University Medical College 뭐 Vice Chairman of the Society of Constitutional Medicine, Lecturer of Medical College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 이것도 이제 최근에 2021년, 2022년에 사람들이 팔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권 박사님이 사상의학의 부회장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씩 나오는 때가 있거든. 그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사실 사상체제의학회라는 말은 아니었고 사상의학회였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65년 논문이고. 자, 거기서 이제 뒤로 한 서너 페이지 넘겨봐. 뒤로 쭉 서너 페이지 넘기면 그런 타이핑체가 나오지, 그지? 쭉 넘기다 보면 그림이 몇 가지가 나오고, 피겨 1, 피겨 2 해서 그림이 몇 가지가 나와, 그지? 그리고 좀 더 넘기면 팔다리 그림 하나씩 나오고, 하나씩 해서 넘겨봐. 팔다리 그림 나오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면은 웬 일직선이 그어져 있고 거기 화살표가 몇 개 그어져 있지.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넘기면 갑자기 아스트랄한 그림이 하나 나오고, 그치? 일단 이 그림들은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 내용을 다 보진 않더라도. 나는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나름대로 숙지를 했지만, 요 내용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따져보는 건 현재로서는 좀 여러분들 너무 어렵고,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권 박사 최 원장님께서 왜 여덟인가 하는 그 강의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놓으셨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 되고, 나는 여기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설명을 해볼 생각이고, 이상하게 생긴 그림 하나 일단 이거 넘어가고 또 넘겨가 계속. 자, 그러면 71페이지 페이지 기준으로 그럼 테라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림이 이렇게 서로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 몇 가지 나오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오른쪽에 73페이지지. 오른쪽에 EAER 이렇게 돼 있고 막 화살표가 쭉쭉쭉 그어져 있지. 그리고 그 다음을 넘겨보면 그 화살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갑자기.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처음 펼쳐봤겠지만 이 페이지를 아마도 이 그림의 전개를 봤을 때 앞에 거는 간단한 예시고 뒤에 거는 실제 그림이군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같은 계열의 그림이고, 아까도 왜 화살표 하나 나오는 거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내가 아스트랄하다고 표현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예시와 실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 한번 더 넘겨볼래? 그러면 76페이지에 보면 점입 과경이지. 점점 복잡해지지, 그지? 자, 그리고 쭉쭉 더 넘겨봐. 이제 이런 그림들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81페이지에서 다이그노시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지금 보고 있는 82페이지에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딱 떨어지지는 않는 이상한 동그라미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맥진도야, 맥진도. 65년도 맥진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 테이블 2에 보면 8개 같은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 숫자로 1, 2 써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로마자가 써 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보면 이제 그림은 더 안 등장하지, 그지? 내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쭉 한번 다 봤냐면, 요 논문이 65년 논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축약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요걸 어느 게 축약인지 사실 모르겠어. 나도 읽어봤는데 뭐가 축약이고 뭐가 후대인 건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5페이지로 한번 가봐. 5페이지 완전 처음으로. 지금 본 게 축약이겠다. 난 연도를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이제 preface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침구 가불경이라는 한자 나오지, 그지? 거기부터 시작해서 또 쭉 한번 넘겨봐. 또 쓱쓱 넘기면 여기도 62년 September 7th, 1962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보면은 쓴 사람이 권도원, Vice Chairman of 사상 Constitution Medicine Institute. 그 다음에 여기 주소가 뭐 다동, 중고 이렇게 돼 있고 Table of Contents에서 쫙 논문이 목차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그림만 더 보자고. 그림만 쓱 한 페이지, 그림 없는 페이지는 하나씩 넘겨. 계속 넘기면서 보면은 그림 계속 없지, 그래? 그래서 이걸 먼저 보자고 한 건데 중간에 보면 first order, second order 이런 표현이 하나씩 나와. 19페이지를 한번 볼래?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건 우리한테 되게 생소한 표현이지. 그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있는 표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그게 글이 쫙 적혀 있지.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져서 근데 그 중간에 보면 the methods for repressing them 이라고 돼 있고 앞에 보면 그러고 나서 앞을 다시 보면 중간 밑에 보면 the methods for strengthening them 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뭘 강화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5번에 사암이라는 한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넘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오른쪽 2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소음 피겨, 소양 피겨, 태음 피겨 이런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kidney, pancreas 이런 말이 나오고 extra strong, strong, 뭐 moderate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기의 강약 대소에 대한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쭉 또 넘어가 볼게 계속 27페이지까지 한번 가볼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 이제 로마자끼리 서로 숫자로 연결시켜 놓은 맨 오른쪽 아래 27페이지 로마자 1번에서 2번 6 이렇게 써있는 그게 하나 보이고 그치? 그리고 또 넘어가고 글자는 넘어가고 30페이지에 가보면 여긴 뭐가 있냐면 숫자랑 퍼센트가 나와있네. 그치?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구분이 8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체질 분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 다음부터 31페이지부터는 케이스라고 되어 있지. 케이스 1 해서 시작되지. 그러면 이거는 74년 논문하고 비슷한 방식이네. 우리가 케이스를 고찰해서 읽어봤었지, 그치? 고찰 전에 케이스 쭉 나오지. 이 케이스는 나중에 한번 이제 볼 생각이고 지금은 넘어갈 거야. 그다음 37페이지 보면 이제 the results of the clinical experiment 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36페이지, 38페이지지.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림이랑 비슷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 팔다리 그림은 혈위인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우주적인 그림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지. 그치? 일단 한 번씩 그림을 눈에 익혀놔봐. 뭘 익혀야 될지 모르겠지, 그치? 아무튼 이런 별자리 같은 그림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일단은. 자, 그리고 40페이지를 가봐. 40페이지를 가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아까 나왔던 그 단순한 그림하고 비슷한 것 같이 생겼는데 promote, repress라는 그림이 있고 화살표가 하나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서로 화살표가 연결되지, 그치? 그러면 이게 아까 왜 나왔던 그림 중에서 왜 화살표가 하나로 쫙 모였다가 하나에서 나가고 하는 그 복잡한 내가 왜 그 그림과 연결돼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 그림 모양을 잘 살펴보면. 그지? 그리고 아까 왜 내가 처음에 한번 우리 쭉 45페이지부터 봤던 것 중에서도 순서가 거꾸로 돼 있지만 처음에 하나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복잡한 그림 나오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겠네?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지. 그러고 나서는 표가 나오는데 표는 이건 뭐 우리 같은 지금 눈으로 보기에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좀 어지러운 글자들이 있지. 넘어가. 일단 이거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끝이지, 그치? 방금 우리가 쭉 훑어본 내용을 3페이지로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 볼 내용이 돼. 자,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쭉 봤던 내용은 이제 논문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볼 3페이지짜리 내용은 이제 강연의 형식이야. 그래서 일단 다시 그림만 보자고. 그림만 보면 249페이지의 그림에 도1이라고 돼 있고 아까 왜 우리가 처음 봤었던 이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 나오고 다음 페이지 넘겨봐. 250페이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왼쪽이지. 도 3의 혈위 모양 나오고 251페이지 가면 아까 봤던 유사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그 우주적인 그림은 안 나오고 도 4는 하나의 화살표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밑에는 아까 왜 예시처럼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예시가 엄청나게 내가 점입작용이라고 했던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비슷한 그림이 하나 나오지. 그치?
그리고 25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복잡 점입 가경이라고 했던 그게 이제 쫙 나오지. 그리고 마지막에 도 9는 맥진도를 일부 수록한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의 축약본이다 하는 거는 이제 느낌이 오지. 네. 그림만 내가 보도록 했는데 현재 우리 레벨로서는 나를 포함한 우리 레벨로서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으로도 칠침의 어떤 돌아가는 이 실제적인 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림만 일단 내가 먼저 설명을 해볼게. 한자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벌써 그림을 쭉 봤고 지금 이 세 페이지에 담긴 그림이 9개거든 총. 이 중에서 내 생각에 3번 그림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림 1번이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장부가 제일 강하고 그다음 강하고 중간이고 약하고 제일 약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게 과불균형이고 어떤 게 적불균형이야 그림 중에서? 네모 2개 있는데 응. 최강이라서 아닌가? 동그라미 2개가 최강이야. 그렇지. 그렇게 표기해 놓으셨지. 여기 보면 네모 2개, 동그라미 2개 이런 식으로 최강, 강, 평, 약, 최악 이렇게 써놓으셨네. 그러면 이제 그래프라고 할게. 이거를 그림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잖아. 네. 적불균형이 뭐고 과불균형이 뭐지? 자 그러면 도 1이 적불균형이고 도 2가 과불균형이야.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설명을 하면 되겠다. 팔자질환적인 치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불균형을 적불균형으로 되돌리는 거. 이게 팔자질환적인 치료의 아주 핵심적인 약축된 설명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의 차이가 원래 존재하는 대로 존재하면 적불균형인 거지. 적당한 불균형. 이 말은 팔자질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 그 적불균형이 어떻게 얘랑 정정이가 생긴 거야? 이게 찔러가지고. 찔러서? 아유 조심해야 되겠다. 팔자질환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사람마다 타고 태어난 다른 적불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거. 그게 진단. 그리고 그 원래 이 사람이 타고 태어난 적불균형에서 벗어난 걸 다시 이 사람이 원래 타고 태어난 적불균형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치료. 그리고 그게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신경 쓰는 것. 이게 섭색.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도일은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에 그린 그림이니까 2차원적이지만 장기의 크기를 혹은 보이지 않는 기능의 차이 혹은 서로 가지고 있는 관계성의 차이를 이제 표현해 놓으신 거고. 그러면 여기 숫자로 도 1의 오른쪽에 보면 100이 있고 50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밑에 도 2를 보면 100 위에 110이 있고 50 위에 40이 있지. 네. 그러면 이게 과불균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50부터 100까지가 적당한 불균형 상태라면 그게 약간 더 항진됐거나 약간 더 낮아졌으면 이제 과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강한 장기, 그러니까 크거나 강한 장기, 목양으로 치면 간은 항상 커지기만 하지 작아지진 않아. 그리고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적불균형, 애초에 타고난 바 이내로 내려가진 않아. 그러니까 간이 50이 되는 일은 없어, 목양체질한테. 그리고 반대로 목양체질한테 폐는 이 50이라고 써있는 어떤 숫자의 바운더리 내에서 폐가 80이 되고 90이 되는 일은 안 생겨. 항상 얘는 문제가 되면 40, 30으로 가는 쪽으로 문제가 생겨. 그게 기본적인 팔체질학에서 파악한 인체의 어떤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야. 그래서 그 지점을 먼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큰 애는 항상 커지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작은 애는 항상 작아지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항상 목양체질에서 간을 사하는 처방은 기본적으로 항상 쓰지만 간을 보하는 처방은 목양체질은 쓰지 않는 거지. 그게 기본 전제야. 그러면 다시 이제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그럼 그 전제는 누가 만들었니? 뭐 권도원 박사님이 혹은 팔체질학을 비판하는 분들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랑만 맨날 같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너 요새 뭐하니? 그러면 나 뭐 어디서 뭐 팔체질 배우고 있어. 그러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건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거든. 야, 너 뭐 그거 사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그거 뭐 플라시보래. 너 그거 뭐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그 안티들이 나올 건데 많은 경우 권도원 박사라고 권 박사님이라고 보통 안 하고 권도원 혹은 권도원 씨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거 권도원 씨 뇌내망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그럼 생각해봐. 이게 지금 100에 110, 50에서 40 이렇게만 가지 반대로는 안 갑니다 하는 것이 뇌내망상이 아닌 근거를 우리가 댈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권도원 박사님이 처음에 본인이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임상을 시작을 했다면 연역적인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비판하는 게 맞는데 이 65년, 62년 이 관련된 이쪽 논문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권 박사님은 처음에 사람의 여덟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야. 그냥 다른 애에서 시작을 해서 몇 개가 다른 거지를 찾다 보니 처음에는 여기 중간에 나오지만 사람이 4개고 4개 중에 각각의 체질마다 각각의 그 소음 피겨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의 사상의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방식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병이 2병태로 존재한다고 처음에는 표현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덟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생각을 못 하시. 여덟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게 체질인 줄 몰랐던 거지 처음에는. 그리고 이것도 이 중간 장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음에 권 박사님이 쓰셨던 내용하고 지금하고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간 장기가 예를 들면 A, B, C, D, E라고 표현하셨다면 지금 알고 봤더니 A, B, D, C, E인 거지. 그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귀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그 100에서 110으로 간다 하는 것이 혹은 50에서 40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100을 90으로 낮추려고 해보니 사이드 이펙트가 나니까 그런 걸 반복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되네 병리가. 그러니까 이게 드늘 수밖에 없네. 이런 귀납적인 결론에 이르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고 그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도회가 그려져 있는 것들 내용이야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억할 건 그거야. 내가 여담으로 얘기한 건데 작은 건 항상 작아지려고 해서 문제고 큰 건 커지려고 해서 문제다. 자, 그 다음에 그림 4로 가보자. 251페이지. 그러면 그림 4 해서 5번 경락에 5, 3, 1, 9, 7 이 우리 포도송이처럼 졸졸이 매달려 있고 그 옆에서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지, 그치? 요거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그림일까? 잘 모르겠군. 일단 53197은 오수열 같은데. 정답. 그리고 그럼 53197이 오수열인 거는 알았고 네. 그러면 화살표는 뭘 의미하는 걸까? 뭐 이거 보하냐 사하냐 모르겠죠? 보아나 사하냐? 아니면은 장부를 말하는 그럼 어떤 응. 자, 보아나 사하냐도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 그런데 여기 이 그림엔 안 나와. 그래?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건 화살표랑 로마자랑 숫자밖에 없어. 자, 그럼 봐봐. 우리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답을 처음부터 그냥 이거는 뭡니다, 이건 뭡니다 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드문 오프라인 강의잖아. 요새는 온라인 강의가 다 시대의 흐름인데 나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가 참여도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참여를 많이 시켜볼 생각이야. 팔체질의학에서 로마자는 뭘 뜻해 항상? 장부. 자,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로마자는 다 장부겠네. 그래? 그러면 지금 이게 5-라고 쓰여있는 그리고 팔체질의학에서 다시가 붙으면 그거는 뭔지 혹시 알아? 많은 경우 경락이야. 경락. 5번 경락.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 선생님 이 53 당시 50 한 3세쯤 되신 분의 시각은 5번 경락에 53197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붙인 오수열 어딘가를 자극을 하면 어딘가로 화살표가 가거나 어딘가에서 화살표를 받거나 한다는 뜻이네. 그지? 화살표를 가게 하는 방향에 이 5번 5- 경락의 5번 흰색 동그라미는 색깔이 하나고 3197은 색깔이 다 까만색으로 똑같네. 그럼 3197은 성격이 비슷할 거고 5는 성격이 다르겠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림 공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지. 그지? 그럼 5는 밖으로 보내는 화살표가 찍혀 있고 3197은 받는 화살표가 찍혀 있네. 그러면 성질이 서로 정반대겠네. 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흰색 동그라미인 5번을 송혈이라고 불러. 송혈. 그리고 받는 동그라미인 까만색 동그라미를 3197 이거를 수혈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보내고 받는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알겠지? 그럼 뭘 보내는 걸까를 생각해 볼까? 5번 경락에 5번 혈이니까 자경의 자혈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팔체질학적인 내용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기본적인 난경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이 오수혈에 관계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정형소경합 잠깐 내려놓고 자경의 자혈이 가장 그 경락의 기운을 많이 담고 있다. 맞나? 맞지? 보통 그래. 그지? 자경의 자혈. 말하자면 본산지잖아. 본산지. 자경의 자혈이니까. 그지? 그럼 본산지니까 다른 데로 보낼 만큼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송혈이 하는 역할은 몸의 다른 장기로 혹은 다른 경락을 통해서 이 체질이 이 장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의 어떤 조화를 그러니까 기능을 다른 장기와 조화가 되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적불균형, 과불균형의 핵심이잖아. 그지? 그러면 계속 소통을 하니까 뭔가 관계성이 형성이 될 거 아니야. 170, 뭐 50 하는 게 서로 상대적인 크기니까 서로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통신을 할 거 아니야.
그 통신에 말하자면 송신기에 해당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작용의 자율이니까 제일 그게 많을 테니까 보내는 거지 딴 데로. 네. 반면에 다른 오수열 혈자리는 마찬가지로 5번에 3번이라면 3번에 3번 그러니까 3번 경락의 3번 혈에서 보낸 거를 받는 마치 라디오로 치면은 리시버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건 어디서 보냈을까? 3번 경락에 3번에서 보냈을 것이고 1번 경락에 1번에서 보냈을 것이고 마찬가지. 그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질문을 해볼게. 뭔가를 보내고 받으려면 네. 보내는 게 먼저야 받는 게 먼저야? 보내는 게 먼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받는다라는 표현을 했고 우리가 지금 팔체제력적인 치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침이 항상 4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지? 그러면 이 쌍이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게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게 보내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놓고 있는 혈자리가 기본 그러니까 혈이가 기본방 4개 혈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몇 번이 송혈이야? 1, 3 송혈. 그럼 1, 3은 항상 작용의 자혈. 그 다음에 2, 4는 항상 타경의 자혈. 작용의 자혈에도 보내고 타경의 자혈에도 받는다. 자 이제 그 우리 혈자리 도를 좀 펴봐. 우리 왜 여러분들 맨날 보고 외우는 거 있잖아. 혈자리 저기 써 있는 거. 위에 한글 써 있고 밑에 로마자 써 있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안 봐도 지금 이제 그걸 덮어놓는다고 해도 모경체질의 1번이 경거 중복 음복 부선인 건 이제 당연히 다 알아. 그치?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눈은 항상 위에만 가 있었을 거야. 이제 눈을 밑으로 내려봐. 자 1번 경락 경거 자리에 뭐라고 써 있어? 7-7. 그지? 작용자열이네. 자 세 번째 그 밑에 중봉 빼고 음곡 쳐봐. 음곡은 뭐에 몇 번이야? 9에 9번 자열이네. 작용자열. 이해돼? 네. 항상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작용자열에서 보내고 타경자열에서 받아. 그럼 중봉은 몇 번이야? 1에 7번이지. 그지? 7에 7번에서 보내고 1에 7번에서 받는 거야. 그게 경고 중봉이야. 그리고 음곡은 아까 뭐였어? 9에 9번인가? 네. 그지? 그 다음에 곡천은 그러면 1에 9번이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법칙이 나오냐면 두 번째 혈이랑 네 번째 혈이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 경거, 중복, 음곡, 곡천이잖아. 네. 경거랑 음곡은 항상 그러니까 작용의 자혈이지만 그 작용의 자혈을 보내는 송신기에서 받는 것은 항상 그 조절하려는 장기의 혈이야. 장기의 경락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혈이랑 네 번째 혈에는 항상 그 경락의 혈이야. 그러니까 간경이야. 1번이니까. 그럼 이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자. 모경체질의 7번을 한번 가봐. 그게 맞으려면 수혈은 다 폐경이라 7번 폐경 혈자리겠지, 그지? 그러면 모경체질 7번이 어떻게 돼? 태백, 태연? 대돈 선물. 뭐야, 씨. 말이 안 되나? 태양. 7. 맞네. 대돈. 태연. 나도 헷갈렸는데 7번하고 그러니까 태연하고 소상이 다 무슨 경이야? 폐경이지, 그지? 뭔가 지금 내가 막 설명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해가 될랑 말랑 하지만 뭔가 법칙이 있는 거 알겠지? 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모경체질 7번 그러면 태백, 태연, 대동사 그냥 외웠다고. 네. 그냥 외웠는데 알고 보면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항상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받는 혈자리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보내는 혈자리고 뭘 보내는지가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인 송혈은 항상 그 경락의 그 기능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혈자리야. 그래서 1에 1번, 7에 7번, 9에 9번, 3에 3번, 5에 5번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는 항상 그래. 세 번째도 항상 그렇고. 자 그럼 나를 잠깐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의를 여태까지 좀 나봤잖아. 그럼 생각해봐. 경거를 첫 번째 놓을 때가 많아, 두 번째 놓을 때가 더 많아? 첫 번째. 음곡을 첫 번째 놓을 때가 많아, 두 번째 놓을 때가 많아? 첫 번째. 그치? 그치? 그러면 통곡을 첫 번째 놓을 때가 많아, 두 번째 놓을 때가 많아? 첫 번째.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송혈이네. 그치? 작용자혈이네. 그래서 그 혈의를 되게 많이 놓는 거야,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경거, 음곡, 또 방금 얘기했던 통곡, 또 소부, 이런 데는 항상 나와. 다른 혈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양에도 나오고 수음에도 나오고 막 나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쓰인다고 느껴지는 혈의가 예를 들면 뭐 중봉, 뭐
상구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경거 중목, 경거 상구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 똑같이 버디는 건 보내고 받는 게 조금씩 달라지고, 그지? 통곡도 예를 들면 뭐 통곡 뭐가 있지? 통곡, 전곡, 뭐 이목 후계. 그지? 이목도 많이 쓰이지. 이목도 항상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침 치료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게 맨날 쓰이는 혈자리가 더 많이 쓰이는 데가 있고 덜 쓰이는 데가 있는데 더 많이 쓰이는 데가 보통 다 송혈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장기와 장기 사이의 기능 조절. 그걸 조절을 하려면 리시버를,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치면 라디오로 치면 라디오의 이 볼륨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송혈이니까. 그리고 받는 게 리시버라고. 그게 수혈이고. 자 일단 요 정도 하고 한번 요 내용은 스스로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이 송혈과 수혈의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 이게 사실은 사암침 혹은 그런 원위치혈을 가지고 치료하는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 무슨 법들, 침법들, 그런 것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팔체질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거든. 진료하라는 거 같아. 네, 진료할게요. 네. 잠깐만. 그 아까 얘기했던 기고문 251페이지 내용 하고 있었고, 지금 잠깐 첨가한 중에 질문이 나와서 1736에 대한 얘기인데, 1736의 방의는 아마 듣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척추방이 장현방에서 확장된 것만큼 한 번 더 확장이 된 것인데, 목표는 뼈와 뼈 사이의 구조적인 변성이, 염증을 없애는 게 구조적인 변성으로 심하게 온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고,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1763은 왜 안 되냐? 네. 그지? 1736은 되고. 네. 그래? 그 왜 1763일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뭔가 뭐랄까? 3단계 처방에서 정신방이 뒤에 묻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왠지. 그러니까 정신방이 마지막에 가야 돼, 정신부방이 마지막에 가야 되지 않냐는 질문이구나. 난 딱히 이유는 없고 왜 그건 안 되나 싶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네.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셨는데 치료에 정확한 효과가 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높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랬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 척추방도 마찬가지지. 173을 그지? 713을 놓으면 어떠하냐, 그지? 아니면 137은 어떠하냐. 이 2단계 처방은 네. 정신방이 뒤에 있으니까, 그지?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는 말씀과지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그게 왜 예전에 이호준 원장한테 한참 설명했던, 뭐 애가 오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밥을 안 줘서, 그걸 알고 봤더니 아빠가 자꾸 집에 와서 혼자서 게임을 해서, 알고 봤더니 회사 직원 상사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아빠가 힘들어가지고, 뭐 이런 그 연결된 시나리오 있잖아. 그럼 그 연결된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구성하다가 보니 장기와 장기와의 사이가 어떤 게 먼저 조절이 돼야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찾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65년, 뭐 여기 65년은 1단계밖에 없지만 74년 논문에 나와 있는 치료 방식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쓰진 않잖아. 방의는 같지만, 그치? 그럼 그게 계속 이제 고도화되어 온 어떤 역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지금 처방으로 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이제 5단계 처방, 4단계, 5단계 가면 정신방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방은 항상 세 번째 위치.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5단계 처방 중에 금음체질 금무력에 쓰는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필요하면 나도 임상에서 활용을 하는 딱 하나인데 91337이라는 처방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도 3이 중간에 들어가지. 정신방, 그치? 정신부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단계부터는 항상 정신방이 맨 뒤로 가지 않고 세 번째 위치하게 되고. 자, 맞아. 그러면 그림 공부를 해봅시다. 아까 도해 4까지 했고, 거기서 하던 얘기는 이제 자혈의 자경의 자혈, 타혈의 자경, 타경의 자혈. 그리고 그게 오고 가고 하는 수혈과 송혈의 개념이 팔체질의학적인 치료의 가장 근본이고, 그게 장기와 장기 사이의 인터랙션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과불균형을 적불균형으로 돌리는 것,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 논리라고 했지. 그리고 자경의 자혈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그 경락의 가장 많은 장기의 기운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나는 추정하고 있고.
그럼 이제 그림 6을 가볼게. 그러면 이제 거기는 화살표가 하나의 장기로 몰려 있는 게 나오고 혈자리에 위치가 써 있지. 그리고 C랑 P가 등장하지. 그치? C랑 P가 뭐였는지 74년 논문이랑 똑같은데 이호준 원장 뭐가 뭐지? C가 아마 펑션. 맞아. P가 카타 펑션. 그럼 지금 아마도 이 권 박사님이 표현하고자 하시는 방법은 10번이라는 장기가 지금 네모 2개가 쳐 있으니 아마 굉장히 강하거나 굉장히 약하거나 할 텐데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난경 75난에 나오는 난경 69난인가 무슨 허죽보기모 실측사기자 하는 논리도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 상생상극의 기본적인 논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지? 우리 다 한의사니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지.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을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는 방향이 되게 많거든. 경우의 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0번이니까 방광이니까 방광을 만약에 이게 지금 네모 2개니까 아마 엑스트라 스트로크일 텐데 그러면 사하는 걸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그지? 실즉 사기자 할 수도 있고 그지? 혹은 얘를 상극을 하는 토국수니까 토를 보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럼 그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다 하나의 장기마다 이렇게 저렇게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그림을 그려본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그림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9가지 아마 등장할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9번, 그러니까 7번 그림을 보면 252페이지에 전부 다 화살표가 가장 작은 아마 이 동그라미 2개가 가장 작은 걸 거야. 가장 작은 5번 최장경락, 그러니까 비경의 어떤 컨트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있고 얘를 어떻게 저떻게 돌리고 빼고 돌리고 치고 하는 방식을 다 경우의 수로 써놓으신 거죠.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이론적으로는 작동을 다 할 텐데 실제 임상에서는 다 작동을 했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상황이 있었겠지. 그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함이라고 귀납적으로 찾아낸 방법 하나가 당시에 권 박사님이 처방을 쓰기 시작한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패턴의 연구를 하셨겠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 경우의 수를 찾아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점점점 정립이 돼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실사하는 논문에는 또 약간 달라져 있고 그게 또 한 30년쯤 지나서 2000년대 초반에 강연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로 이 체질한테는 이 체질의 이 장기를 조절하는 데는 다른 경우의 수보다 이게 가장 적합함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의 9번은 이제 맥진이지. 그래서 동그라미가 3개 써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하나 써있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동그라미 3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래서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치셨으면 셌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한번 유추를 해볼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252페이지의 왼쪽 그림인 동그라미 이 뭐라고 하더라? 동그라미 3개가 오른쪽에 있고 동그라미 2개가 왼쪽에 맨 위에 걸려있는 얘는 무슨 체질일까? 모금? 왜? 어디가 일진지 모르겠어. 어디가 일진지 모르겠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가설을 세우면 되지. 제일 이 맨 윗단을 일지라고 생각하면 양수일지가 강한 체질이 있나? 극강이 1, 2, 비슷한. 그거 아니겠네, 그지? 그러면 양수 3지가 강한 체질이 있나? 모금? 양수 3지? 근데 모금 체질은 양수 2, 3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수양이요. 수양, 그지? 그러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82페이지에 나와 있어. 이 논문, 그러니까 이 책을 82페이지. 앞으로 조금 넘겨. 거기 보면 그림 8개 나오지. 1, 2, 1, 2 이렇게 해서.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보기가 좀 어렵지? 82페이지. 그럼 여기 보면 요 그림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맨 밑에네, 그지?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금이나 목은 아닐 것 같고 왜냐면 나도 이거 사실 이게 각각의 그러니까 체질명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맨 밑에 그 도해 피겨 밑에 보면 짝대기 2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효인가? 양효 2개 있는 거가 first mobility of the Hespera라고 돼 있으니까 맨 위에 게 금음이겠지, 그지? 이해되나? 삼지일지잖아. 네. 네. 삼지일지, 그지? 여기 DS라고 써 있는 거는 DS, D가 오른쪽, 그지? Right, Dexter. S가 시니스터. 시니스터라는 말이 왼쪽을 뜻하기도 하고 불길한 이런 뜻도 있지. 덱스터는 뭐 정교한 이런 뜻도 있고. 그치? 아무튼 DS를 오른쪽 왼손으로 표현 옛날 방식으로 하신 거고. 그럼 그 양효 2개에 2라고 써 있는 거는 3지 2지니까 금양. 그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유추해 보면 되겠지.
우리가 지금 뭐 시험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유출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옛날에 표기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보면 아마 수험 체질 혹은 수양 체질의 그림이겠거니 하고 짐작할 수 있지. 네. 그지? 근데 보다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혈위, 그러니까 맥진 요걸 하나씩 하나 뜯어보잖아. 그러면 맥진도가 약간 달라. 지금 우리가 쓰는 거랑 강도의 표현도 좀 다르고 금양 금음은 비슷해. 네. 비슷한데 예를 들면 금양하고 반대되는 게 목양 모음일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면 봐봐. 양효 두 개니까 음효 두 개. 내가 이게 양효 지음수도 약간 헷갈리는데 음효 두 개니까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목양 모음 목양일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이렇게 보면 목양 체질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를 내가 직접 보여주는 거야. 얘가 목양일 거 아니야. 지금 얘가 금양이니까. 그지? 그렇기도 하고 금음 체질의 일지맥이 여기 되게 세다고 표현되어 있잖아. 지금 우리 맥진도 보면은 금음 체질의 일지맥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네. 오히려 토양 체질 같은 경우는 볼록볼록 튀어나와. 삼지맥은 좀 약하다고 표현되어 있거든. 금음 체질은. 근데 여기는 보면 모음 체질의 2, 3지 사이의 맥은 지금 금음 체질의 맥진도 표현하는 거랑 다르다고 깊이가. 지금 모음 체질의 맥상은 굉장히 올라와 있다고. 네. 많이 올라와 있잖아. 얘는 그거보다 내려와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지. 아무튼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을 판단을 하셨다고 그 이후에 이제 원형 이건 원형이야 원형. 그러고 나서 임상을 계속 고 박사님이 하시면서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 하고 이제 바뀌어온 거야. 근데 바뀌어왔는데 체질의 진단 방법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지. 그러니까 프레임은 똑같고 프레임 안에서 업그레이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비슷하겠지. 차종이 바뀐 건 아닌 거지. 8이었다가 16이 됐거나 다시 4수로 바뀐 건 아닌 거지. 처음부터 8인데 그 8을 처음에는 체질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고 4개의 두 병태 장 템퍼러먼트, 부 템퍼러먼트 이런 표현이 나와 나중에 가면 장질, 부질 이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맥진도 사람의 어떤 체질을 맥을 가지고 판단함은 동일한데 그 정교함이나 어떤 해상도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층도 혈위를 오수혈을 자극해서 소멸 수혈의 개념을 가지고 장기의 기능을 조절함, 과불균형을 적불균형으로 되돌림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형을 배우는 이유는 그거야. 이 원형이 어떻게 처음부터 형성되어 있었는가를 알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추가로 추가된 것 혹은 발전된 것에 대한 어떤 차이를 우리가 딱 인식하고 있으면 누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말씀대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머릿속에 이렇게 제대로 담아놓을 수가 있고. 자 일단 진료를 할게. 이렇게 이제 그림 공부는 다 마쳤고 이제 조금 이따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자고.